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10년간 병든 아버지를 돌본 입양아 하늘. 과연 그는 형의 모욕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나야만 할까요? 입양아라며 하늘을 무시하던 형 지훈. 그에게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왔죠. 검은 양복을 벗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간 병수발을 해드렸던 아버지가 이제 정말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지훈이 조문객들을 배웅하면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상속 정리에 대해 통보하더군요. 10억 원은 이미 내 명의로 정리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지훈을 보며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야. 지훈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억울하고 분했죠. 혼자 남겨진 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일, 휠체어를 밀고 전국을 여행했던 기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함께 들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더욱 슬펐어요. 외로움과 상실감에 잠겨있던 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부터 시작된 병수발의 나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간병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을 설치시면 저도 함께 깨어나 곁을 지켰어요. 그럴 때마다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올 때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휠체어 여행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아버지가 답답해하실 때마다 휠체어를 밀고 나들이를 나갔죠.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산 바다, 제주도 올레길, 경주 불국사까지 전국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세상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지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간병했던 것도 지훈에게는 그저 밥값을 하는 일에 불과했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세민이라는 분이 하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부탁으로 연락드린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세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세민을 처음 봤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늘 씨 맞으시죠? 정세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세민은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늘 씨의 아버지는 제게 정말 큰 은인이셨어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 어려운 시절 그의 가족이 굶주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세민의 어머니가 병들어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세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세민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 씨를 친아들처럼 여기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정세민의 말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상속 재산은 모두 지훈이 가져갔는데 무슨 선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세민과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간병하면서 구석구석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찬찬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하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야.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네가 10년간 나를 돌봐준 것은 세상 어떤 효자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0개가 너의 몫이다. 일기장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적어 놓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과 함께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은밀히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정세민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에 적힌 비트코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 찾으셨군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2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22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가져간 10억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선물을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입양하라고 무시당했던 제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세민이 우연히 같은 업계 모임에서 지훈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세민이 실수로 아버지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무심코 고인이 아들을 위해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남겨두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이 지훈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하늘아, 나와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지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2억이 어디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지훈의 모습에서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정세민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남겨뒀다며?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22억을 혼자 가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다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협박과 감정적 공격을 계속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10년 병수발한 게 그렇게 대단해? 아버지를 간병했던 소중한 시간까지 폄하하는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야.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맞아요.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 지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감히.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를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는 것을 보며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형,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에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지훈에게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글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훈이 보게 될 내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1983년 3월 하늘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지훈이 일기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9년 5월 지훈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고아원에서 나오는 사진, 입양 서류, 그리고 아버지가 지훈을 처음 안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죠. 형도 저처럼 입양된 아이였어요. 본명도 김지훈이 아니라 박철수였다고 적혀 있네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기록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친아들이라는 지위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에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훈이도 하늘이도 모두 내 소중한 아들들이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를 모욕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입양아 주제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했던 마음이 서서히 안쓰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지였던 거니까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입양아였던 것이죠. 하늘아, 미안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저를 향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입양아라고 비하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다고요.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아들이다. 지훈이는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고 하늘이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가 우리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기록이 선명했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10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22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의 정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진짜 형제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혈연보다 깊은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늘아, 상속금 얘기는 잊어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내 몫이야. 탐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화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와 지훈은 함께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22억 원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늘아, 이 돈을 혼자 다 가지지 말고 의미 있게 써보면 어떨까? 지훈의 제안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평생에 걸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다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정세민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선행을 베푸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절반인 1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자. 저의 제안에 지훈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양로원에 5억 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재단에 5억 원,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냉면집 근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선행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사장님이 우리의 학비를 몰래 대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주셔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변했어요. 내가 진짜 형 노릇을 못했구나. 반성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남은 11억 원으로는 작은 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랑나눔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어요. 지훈도 경영 노하우를 살려 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진짜 형제가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입양하라는 딱지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는 정말로 돌고 도는 거였어요. 1943년 작은 글자 가르침이 2024년 22억 원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